안녕하세요. 이상모터스의 양병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내 차 팔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매매 상사에 방문을 해서 차를 판매하시는 분이 계시고, 두 번째로 매매 상사에 그냥 여기저기 전화해 봐서 차를 판매하시는 분이 계시고, 세 번째로는 뭐 어플이나 그 인터넷상에 있는 경매 대행을 맡기는 분들이 있고, 네 번째로는 위탁 판매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크게 나눈 이 네 가지의 방법에서 첫 번째, 매매 상사에 방문을 해서 판매하는 경우에 그거는 정말 어렵지 않죠. 매매 상사에 내 차 끌고 가면 돼요. 매매 상사에 가면 그냥 딜러분들이 있죠. 딜러분들한테 견적을 받아보면 됩니다. 몇 군데만 받아보면 돼요. 그럼 대충 시세가 나와요.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전화 몇 통 해보면 딜러분들이 항상 엄청 많아요. 주변에 딜러분 많지 않나요? 네. 전화해보시면 대충 시세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플이나 인터넷 경매. 어플은 뭐 차 사진 찍어서 어플에 올려서 경매를 통해서 내 차 최고가를 보는 방법. 인터넷은 마찬가지로 뭐 현장에 나와서 차를 체크를 하고 인터넷에서 경매를 하면 내 핸드폰으로 이렇게 연락이 오면 최고가가 얼마다. 그래서 그걸 체크하는 방법. 네 번째, 위탁 판매. 위탁 판매는 차를 딜러분에게 맡기고 차량이 팔렸을 때 대금을 받는 방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매매 상사에 방문을 하거나 전화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소개죠, 소개로 오는데, 소개라고 하지만 계약서, 요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분이 정말 한 100에 1명 정도 있을까 말까예요. 그냥 믿고 넘기죠. 근데 정말 주의해야 될 거는 이 계약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매매 상사에 방문을 하셨다면 일단 딜러 사원증, 여기는 지금 조합원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대표자라서 조합원증이고, 사원증에 주식회사 이상모터스, 저희 사무실을 예시로 드릴게요. 주식회사 이상모터스가 맞는지, 명함에 주식회사 이상모터스가 맞는지, 계약서 명판에 주식회사 이상모터스가 맞는지, 그리고 사무실에 방문을 했다면 이렇게 사무실에 주식회사 이상모터스가 써 있고, 이 벽에 사업자 등록증에 주식회사 이상모터스가 맞는지, 자동차 관리사업증 등록증에 주식회사 이상모터스가 맞는지, 이렇게까지 체크를 한다면 차를 판매하고서 뭐 명의 이전이 안 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관할 구청 자동차 관리과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해줄 수 있습니다. 민원을 받아줘요.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뭐 이전이 안 됐다, 뭐가 어떻게 됐다,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없으면 좀 많이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딜러가 정말 이상모터스 딜러가 맞는지, 계약서를 봤는데 위조된 계약서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문제점이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뭐 매매 상사에 찾아가는 법과 전화로 판매할 때는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어플이나 인터넷 경매로 판매했을 때 주의해야 될 점. 어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알죠. 제가 뭐 어플 이름을 대거나 인터넷상에 그 경매 대행의 그 회사 이름을 댈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플로 사진을 찍어서 경매를 맡겨요. 그러면은 상위 뭐 1, 2, 3위 정도 뭐 그런 순으로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저희 사무실을 나쁜 사무실이라고 보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1등, 2등, 3등을 전부 다 그 사무실에서 해버려요. 딜러가 한 100명 정도가 입찰을 하지만 그냥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입찰을 합니다. 1, 2, 3일 다 따요. 그러면은 첫 번째 1등한 데서 가서 이게 어쩌고 이게 저쩌고 이게 어쩌서 뭐 1000만 원 견적을 냈는데 뭐 900입니다 800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두 번째를 부르겠죠. 첫 번째가 나 얼마까지 얘기했어. 그럼 두 번째가 가서 또 얼마까지 얘기하고, 세 번째가 얼마까지 얘기해서 거기서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렇게 돼서 오히려 매매 상사에 찾아가거나 매매 상사에 전화해서 판매하는 것보다 제 시세 값을 받지 못하고 판매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현장에서 지금 있는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인터넷 경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왜냐면 최고가 입찰이 나오면 그 딜러한테 팔아야 됩니다. 근데 정말 인증된 업체는 괜찮은데, 여기 한번 보세요. 제 카페입니다. 지난주 제 차를 예배에서 소개한 딜러에게 팔았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거부해도 구두로 계약 후 녹취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차량 수리 이력 내역 및 최근 부품 교체 확인서 준 후 약간의 내고를 판매 대금을 받고 차를 인도했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차가 이상하다며 공업사에 들어가면서 수리비를 요구합니다. 물론 차량 이전도 하지 않았고요. 경고등이 뜨지도 않고 사고 이력이나 계기판 조작을 한 것도 아니고 저로선 수리 이력까지 모두 주는 등 성실 의무를 다한 것 같은데 이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저한테 제 카페에 글을 남겼는데, 제가 카페를 안 하다 보니까 글을 한 달 후에 봐버렸어요. 연락이 안 오셨는데, 이런 예비나 전혀 모르는 그냥 인터넷 검색 중고차 판매해가지고 엉뚱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냥 판매한다고 전화를 하시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정말 많습니다. 차를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아시는 분한테 견적을 냈어요. 근데 다른 데서 많이 준다고 해서 판매를 하셨대요.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900만 원 견적을 내고 그쪽에서는 1000만 원 견적을 냈기 때문에 당연히 1000만 원 많이 주는 데다 견적 낸 곳에 판매를 하죠. 그리고 돈까지 다 받습니다. 근데 명의 이전을 안 해줘요. 이유는 계약서에 밑에다가 써요. 이상이 있을 시 수리비는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 정말 깨알같이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을 안 해주고 막 배짱을 튀겨요. 막 오일이 새지도 않는데 오일을 막 걷다 묻혀 넣어요.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수리비가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이나 막 뜯어냅니다. 그리고 이전을 해줘요. 스트레스 받고 금전적으로 피해보고. 그래서 이런 예부로 파는 경우에도 이런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인터넷 경매로 공신력 있는 경매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는 나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탁 판매.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를 매입을 할 경우에는 900만 원인데 차를 판매 의뢰를 맡기시고 차가 판매됐을 때 판매 대금을 드릴 테니 1000만 원을 맞춰 드리겠습니다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한 달, 두 달, 세 달 차가 판매가 되질 않아요. 차가 판매가 되지 않으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죠. 내 차가 매매 상사에 가 있는데 왜 차가 판매가 되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왜 내 차가 팔리지 않을까요? 전화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딜러가 리드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가격이 점점 깎이죠. 이거 1000만 원 받아주기로 했는데 지금 한 900만 원, 920만 원, 930만 원이면 팔릴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금액이 점점 줄죠. 결국에 이 손을 쥐고 있는 거는 그 딜러가 돼요. 이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모든 딜러들을 나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피해본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 뭐 딜러분들이 보고 있다면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거 소비자를 위한 거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례들을 생각을 하시고서 판매할 때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고차 삼각사기, 20대 징역형. 예.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이 뉴스 글이 좀 많은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매매단지 총무를 맡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이나 구청에서 협조를 해달라고 할 때 이제 저희를 찾죠. 운영위원회를 찾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해결을 보려고 하는 이제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차를 견적을 받아봅니다. 전화해가지고 어디는 1000만 원, 어디는 2000만 원, 1500만 원 막 주구장창 많겠죠. 그러면 가장 많이 견적낸 곳이 20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사기치는 딜러는 모르는 매매 상사에 전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상모터스에 전화를 했다고 할게요. 이상모터스에서 제가 전화를 받고 자기는 차를 매입하지 않는 딜러인데 내가 아는 분이 차를 판매를 한다고 견적 좀 내달라. 그럼 저는 견적을 냅니다. 그러면 1500을 견적을 냈다고 할게요. 그 딜러는 그 손님한테 2000만 원 준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 매수인 인적사항을 요즘은 작성을 하죠. 인감증명서를 미리 발급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저희 매매단지에다가 주차를 하고 그 차주분과 그 사기치는 딜러는 다른 곳으로 가요. 그러면 저는 인감증명서를 받고 등록증까지 있고 1500 견적 그대로 놓습니다. 그 딜러는 송금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은
차를 판매하는 분에게 저희는 1,500을 입금을 합니다. 그 사이에 저희는 이전을 만약에 해요. 이전을 해버려요, 그냥. 저는 1,500에 매입을 하고 이전까지 끝났습니다. 그 차주분과 그 사기치는 딜러는 언쟁이 일어나죠. 왜 1,500밖에 입금을 하지 않냐? 2천만 원이라면서. 그러면 아우 죄송합니다. 2천만 원 입금을 해야 되는데 사무실에서 그냥 거짓말로 자기 사무실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잘못 송금했습니다. 다시 되돌려 주시면 2천만 원 송금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1,500을 송금을 해줘요. 그리고 그 딜러는 사라져요.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잡혀요. 무조건 잡혀요. 얼굴도 다 노출돼 있지. 통장을 뭐 대폭 통장을 쓰든 뭘 하든 뭐 핸드폰이랑 다 있기 때문에 경찰이 어떻게든 잡습니다. CCTV 저희 단지에도 CCTV 다 있기 때문에 여기 CCTV 그 사기치던 애들까지 다 얼굴까지 다 있어요. 피해 보는 거는 차량 판매하시는 분입니다. 왜냐면 이상모터스에서는 차주분 통장에 송금을 해드리고 인감증명서까지 발급이 돼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기친 딜러와 민사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시간 날리고 돈 날리고 정말 큰 피해를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계약서와 종사원증과 명함, 그리고 계약서는 꼭 그 사무실에서 작성을 하셔가지고 판매를 하셔야 그래도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이런 거 다 책임질 수 있도록 제가 매입을 해드리니 깨알 같은 홍보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 차량을 판매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에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카톡 문자 주시고, 내가 뭐 차를 판매되는데 저한테 판매를 못 하더라도 뭐 다른 곳에 판매를 하는데 이런 상황이다, 이런 견적이 맞냐, 뭐 말씀 주시면 제가 성실성의껏 또 설명해 드릴 테니 주저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점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